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오늘 촬영하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을 하늘만 지금 한 10번째쯤 하는 것 같거든요.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그죠? 이런 가을 하늘 밑에 예쁜 장독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모습 상상 가시죠? 우리 그림책 같은 데서 많이 봤잖아요. 그 옹기 하나를 싹 훔쳐서 온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투어놀이를 투어를 하려고 하면 단단한 항아리가 있어야 하니까 엄마 집에 가서 항아리 하나를 훔쳐왔어요. 그리고는 돌려주지 않고 저희 아파트에 가지고 와서는 그걸 고이고이 모셔놓았는데 어느 날인가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면서 구피를 들고 온 거예요. 왜? 자그마한 물고기 아시죠? 그 구피를 들고 와서 이걸 어디다 담을까 하다가 장독 항아리를 뒤집어서 거기에다 물을 넣고 구피를 놓았더니 얘가 무슨 숨쉬게 하는 산소기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항아리가 바로 숨쉬는 항아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숨쉬는 항아리 옹기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걸 담아 놓나 봐요. 이런 옹기 와 진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옹기 만드는 친구가 있어요. 걔는 체구도 작은데 그 도자기 만드는 게 보통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흙을 가지고 와서 그 흙을 헤집어서 거기에서 티끌 같은 걸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옹기를 구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도 넣고 그걸 주물러서 흙을 만들어서 그걸 물레에 돌리잖아요. 그것만 하나요? 작은 체구에 장작도 가지고 와서 가마에 넣고 떼는 것까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가 탄생을 하는데 한 100개를 넣으면 건질 수 있는 거는 3, 4개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귀하디 귀한 옹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요.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김창옥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김창옥 교수님은 강의 되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 중에서도 저는요, 처음에는 조금 좀 험한 말을 많이 하셔서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강의를 하시는 분, 왜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과 또 일상에 보이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연결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사시면서 제주도에 있는 옹기 굽는 일을 한번 해보셨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서 김창옥 교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마 속 뜨거운 불꽃처럼 때때로 삶이 나를 태워 없애버릴 것만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통, 고난, 훈련, 시련과 같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관계를 유지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삶의 고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단단한 옹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단련시켜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 열등감, 삐뚤어진 마음, 우울, 건강하지 못한 자존심 등 온갖 습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강한 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깨어지고 찢기고 또 터지고 맙니다. 습한 마음을 볕 좋은 양지에서 잘 말리지 않으면 이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똑같은 온도의 불꽃 안에서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옹기가 깨지는 또 다른 이유는 당연하게도 불이 너무 센 경우입니다. 옹기가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넘어설 때입니다. 밖에서 가마 안을 들여다보면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5개 정도의 작은 진흙을 통에 꽂아놓고 진흙이 하나씩 쓰러지면 가마가 몇 도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어느 선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어느 선까지 괜찮은지 내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고 목표를 세워 도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안전한 상태와 위험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두고 중간중간 나의 한계선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모른 척 방치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깨어지거나 관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기가 깨지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워진 온기를 가마에서 서둘러 꺼내면 외부와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온기가 깨어지고 맙니다. 가마의 불이 꺼졌다 해도 700도, 300도, 100도, 50도 이렇게 차차 온도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가마 안에 온기를 두고 2, 3일 정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너무 뜨거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슬픔, 절망, 어려움,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준비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거나 벌려놓은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관계 속에서 생채기를 입거나 직장 안에서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서서히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공부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잘 나가는 다른 업종으로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거나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에 돌입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과연 상황이 나아질까요? 당장 나아지고 치유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스스로를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열기가 휘몰아치는 가마를 박차고 나오기 전에 잠시 기다려보세요. 나를 둘러싼 열기가 차차 사그라들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더 튼튼하고 견고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흙에 축축한 습기가 많을 때, 또 가마 속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또 갑자기 뜨거운 온기를 온도 차이 없이 확 꺼내버릴 때, 이런 세 가지 상황이 온기가 깨어지게 만드는 상황이래요. 그거 어렵게 시작했는데 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한 것도 마찬가지래요. 우리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온기가 깨어지듯 실패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대요. 저도 TV에서 왜 온기 장인들이 온기를 우리가 보면 멀쩡한데 그죠? 망치 같은 걸로 온기를 탁탁 깨는 그 모습, 그리고 깨진 온기가 수북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깝게 그냥 꽃병으로라도 쓰지 저걸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깨어진 실패 창고 같은 실패한 온기들을 가루로 만든대요.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든 거에 새로운 흙을 넣어서 잘 반죽해서 만들면은 새로운 온기, 더 튼튼한 온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했는데 잘 안 되고 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깝지만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온기가 수북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 하나, 실패 둘, 실패 세 개의 수북이 쌓인 실패 창고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적당한 경험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같이 잘 어우러 반죽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그리고 우리의 점점 더 나은 성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대요. 그때는 더 튼튼하고 더 쓸모있는 삶이 된다고 하거든요. 혹시 지금 방황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실패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하시고 어떤 새로운 흙으로 어떤 걸 빚어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실패 창고에 담아둘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